지금 수도권 아파트가 25년간 연평균으로 매년 6.7% 이상씩 올랐단 말이에요. 최소 1년에 평균을 내보면 6.7%씩 매년 오르는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원금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부자 아빠입니다. 오늘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 좀 같이 읽어보면서 고민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무주택자 전문직 신혼부부입니다 라는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금호동 준신축 30평대 전세 거주 중인 30대 초중반 신혼부부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으며 3, 4년 내에 계획도 없습니다. 무주택자로 첫 집을 사려고 하니 선택지가 많아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첫 신혼집을 고를 때에는 준신축의 30평대라 마냥 좋아했는데 살다 보니 주변 환경,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많고 술집 등이 많음이 안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전세 만기 집을 매매하고 싶은데 저희 부부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바는 역세권이거나 쾌적한 환경 등을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민이 되는 건 그런 거예요. 가장 큰 니즈는 원금은 안 까먹었으면 좋겠다 여서 사실 몸테크도 상관없습니다. 원픽은 옥스파크 힐스였는데 최근에 매매가가 너무 올라버려서 사기도 힘들고 영끌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현재 호가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확신도 없어서요. 자양동 재개발 주택도 생각 중인데 실거주를 생각하다 보니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 직장이 용산이다 보니 삼각지 쪽 주상복합 30평대를 12억 내에 매매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선택지는 자산 증식에는 도움이 안 되겠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요. 내용을 좀 정리해갖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를 적어주셨는데요. 5년 안에 부동산을 내가 취득을 해서 대출까지 모두 상환하는 게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상황을 조금 정리해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동산 지역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서 풀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현재 상황을 봤을 때 30대 중반이고요. 맞벌이입니다. 맞벌이. 소득이 전문직이니까 높은 편이에요. 월 보면은 1,400, 저축도 800만원 정도 이렇게 하십니다. 직장 위치가 용산하고 이제 분당이세요. 현재 전세를 거주하고 계세요. 근데 전세 이제 만기 시점에 주택을 매매하려고 고민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신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전세금을 포함해가지고 현금이 6억 정도 있다. 목표가 뭐냐면 5년 내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대출이 없이 나는 하고 싶다라는 거고, 취득한 부동산을 특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금은 최대한 안 까먹었으면 좋겠다. 즉 원금 유지만 되면은 나는 만족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 원금을 유지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현금을 6억을 넣어서 6억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원금 유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동산은 취득을 하셔야 돼요. 원금 유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현재 6억이 있는데 6억을 넣어서 6억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는 사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올라줘야 됩니다. 올라줘야 되는데 얼마나 올라줘야 되냐라고 하면은 지금 수도권 아파트가 25년간 연평균으로 얼마까지 올랐냐면은 매년 6.7% 이상씩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적어도 어떤 부동산을 살 때는 최소 1년에 평균을 내보면 6.7%씩 매년 오르는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원금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차피 현재는 자산이 없지만 자산이 생기는 거잖아요. 부동산 자산이. 그래서 그 부동산 자산이 평균 이상 올라주는 데를 가야지만 원금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 어떤 지역을 가야 되냐 라고 하는 게 생각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부동산이 처음이니까 요거를 큰 틀에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전 정권 있죠. 바로 이 직전의 정권에서는 이런 어떤 규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KB 시세가 15억이 넘게 되면은 대출 자체를 하나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이런 시세 교란이라는 게 생겼어요. 시세 교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가 한 11억짜리였는데 이런 규제가 나오니까 이 아파트 가격이 15억에 이렇게 붙어버리는 그런 시세 교란이 생겼고, 서울의 좋은 지역인데 막 18억씩 하는 지역인데 15억 초과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 18억짜리 주택이 15억에 이렇게 수렴이 되는 그런 이상한 시세 교란 현상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점에, 그러니까 이전 정권에서는 지역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이런 주택을 취득을 해야 됐었단 말이에요. 현재는 어떠냐면 이런 규제가 없죠. 현재는 15억 초과도
대출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시세 교란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볼 적에 아주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세를 보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현금이 6억이 있고 전문직의 맞벌이 부부잖아요. 그래서 뭐 대출도 좀 많이 일으킬 수 있고 가처분 소득도 높은 편이고 미래 소득도 좀 높아질 거다 보니까 가능하면 본인 상황에서 가장 비싼 주택을 사는 게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셨던 게 이거잖아요. 원금 유지가 되는 건데 원금 유지가 현금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요 이상의 주택 상승률이 될 수 있는 데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좋은 지역이 사실은 요게 다 반영이 돼서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저런 주택을 우리가 선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 신길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금호 옥수, 흑석동, 뭐 자양동, 용산. 용산에는 뭐 주상복합 이런 아파트를 말씀을 하셨는데 각각 하나씩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길 뉴타운하고요, 노량진 뉴타운이 있다라고 할 때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 보면은 특정 구역 같은 경우에는 진행 중인 구역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기는 거의 한 95%가 완성형이란 말이야.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다. 근데 반대로 신길 뉴타운 같은 데는 이제 시작하죠. 아직 입주한 단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둘 중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이 노량진 뉴타운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길 뉴타운보다는 노량진 뉴타운, 뭐 급지도 그렇고 이런 정비사업 단계나 미래 가치를 봤을 때 노량진 뉴타운을 가야 되는 겁니다. 단 근데 여기는 신축 아파트가 없으니까 거주하고 투자를 같이 할 수는 없어요. 분리해야 되는 조건이 붙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지금 고민이신 게 이거잖아요. 금호하고 옥수를 보는 건데, 금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에 아직 빌라들이 좀 존재를 해서 거주 환경이 아직은 좋지는 않거든요. 물론 거기도 재개발이 될 거지만은 재개발이 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성향상 제가 봤을 땐 둘 중에서는 옥수를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주택 가격도 그렇고 입지도 그렇고 뭐 미래 가치도 그렇다 보니까 옥수를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가능하면 이 옥수 파크힐스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 본격적으로 반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옥수 파크힐스를 거주 플러스 투자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금호 옥수를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옥수 지역에 이런 단지를 저는 보면은 될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흑석동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현금이 6억이 있다 보니까 흑석동에도 뉴타운이 있는데 뉴타운은 6억으로는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다 10억 넘는 현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뉴타운은 제외가 되면 남는 거는 일반 기축하고요, 한강변에 있는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움직임이 있는 그런 단지가 남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는 몬테크도 가능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미래 가치나 투자성을 봤을 때는 이 우측편을 선택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한강변에 붙어있는 재건축 단지가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를 같이 좀 비교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양동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양동은 뭐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초기 단계 정비 사업들만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 정비 사업은 오래 걸리고 공사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현재 무주택자가 하기에는 난이도가 좀 있죠. 물건도 또 골라놔야 되고 어떤 게 비싸고 어떤 게 싼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우선순위가 좀 낮아 보인다 라고 생각이 돼서 자양동은 좀 제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양동의 특히 초기 단계 정비사업 구역은 제외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용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용산에서 뭔가요? 소규모 주복을 봤고요. 저는 이 소규모 주복보다는 이 주변에 이촌동에도 보면 이촌동에도 대단지 아파트가 있잖아요. 리모델링 추진 중인 이 단지를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촌동이 지금 보면은 매매가가 한 15억 정도 좀 넘는단 말이에요. 25평이. 그래서 투기과열 지역이니까 대출이 한 50%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현재 6억만으로는 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전문직이니까 신용대출 좀 활용해가지고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써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가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제 원금 유지라는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이 최소 6.7% 이상 오를 수 있는 지역을 가야 되는 거고, 과거처럼 지금 시세 교란이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출 규제가 없기 때문에 15억이 넘는 주택도 괜찮은데 현재 가격을 보면서 본인이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주택을 취득하시는 게 맞는 시점입니다. 여러 지역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 고민 중인데 신길 뉴타운보다는 노량진 뉴타운을 가야 되는데 노량진 뉴타운은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또 붙습니다. 그렇다 보면 별도 어떤 거주비용이 또 발생을 할 거고요. 여기도 이주비 대출이나 나중에 추가 분담금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여러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남는 구역들은 옥수동 일대하고 흑석동 일대, 그리고 좀 무리한다라고
단지라고 하면 용산의 이천동 일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단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실거주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좀 더 나중에 이제 아내분하고 뭐 맞벌이를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근로소득도 좀 높은 편이니까 직장하고 좀 가기에 좀 편한 지역을 선택을 하는 게 좋겠죠. 여러 지역을 좀 임장을 가보신 다음에 이 지역 중에서 좀 금매를 잡아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전세 만기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임장을 다니시면서 지역을 선정해서 이런 지역들 상담을 좀 받아보셔가지고 거주하고 투자를 한다던가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한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의사결정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성이 아주 큰 차이가 난다라기보다는요, 시세가 오르는 거는 시차는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아주 크게 시차익이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내가 딱 갔을 때 더 많이 오른다 이런 지역보다는 다 비슷한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중에서 좀 금매를 선호하는 지역을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